건물 뒤편 좁은 골목, 콘크리트 바닥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감히 내 여자를? 4명의 젊은 남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쓰러진 사람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나이 처먹고 대학생 꼬시는 게 취미냐? 쓰러진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오해예요. 전 지연이 아버지. 찰싹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닥쳐. 변명도 창의적으로 하지. 지연이 아버지가 너 같은 애송이일 리가 없잖아. 뒤에 선 친구 하나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형, 이 새끼 경찰서 끌고 갈까요? 우리 형 대기업 대리인데 이런 거 처리 쉽죠? 아니, 일단 확실하게 정리부터 하자. 주먹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후 3시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에는 평일 오후 특유의 느슨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간간히 들릴 뿐 대부분의 창가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실내로 들어와 테이블 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가 한쪽 자리에 2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남자와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남자는 깔끔하게 넘긴 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 언뜻 보면 28쯤으로 보이는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여자가 한숨을 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요즘 인턴십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남자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지연이 고개를 숙인 채 계속 푸념을 늘어놓자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딸. 짧은 포옹이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그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22쯤 되어 보이는 남자 재민이었는데 그는 잠시 2사람을 바라보다가 재빨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앱이 켜졌습니다. 포옹하는 2사람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고 재민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이 열렸습니다. 태연이 형이라는 이름이 맨 위에 떠 있었습니다. 야, 너네 여친 지금 카페에서 남자랑 있음 키우키우. 사진이 전송되었습니다. 완전 꽃미남인데. 너보다 잘생김 키우키우키우. 재민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일하는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5초 만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재민이 화면을 확인하자 연속으로 3개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뭐, 어디야 지금? 주소 보내. 재민이 카페 주소를 복사해서 보냈습니다. 현우와 지연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켜며 무언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10분쯤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카페 입구 쪽에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손님 몇 명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4명의 젊은 남자들이 들어섰는데 가장 앞에 선 남자의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그가 카페 안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현우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태연이었습니다. 그는 큰 걸음으로 현우에게 다가왔고 뒤따르는 친구 셋의 발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연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퍼졌습니다. 지연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오빠, 왜 여기? 닥쳐. 태연이 지연의 말을 자르고 현우를 노려봤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분한 표정으로 태연을 마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 시끄러워. 태연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턱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현우의 몸이 옆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손님 몇 명이 비명을 질렀고 의자를 끄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오빠, 옆에서 지연이 급히 일어서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녀가 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연이 지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태연의 친구들이 현우를 둘러쌌습니다. 한 명이 현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가. 현우가 저항하려 했지만 4명의 젊은 남자들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카페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지연이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카운터의 직원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손님 위험해요. 건물 뒤편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에는 쓰레기통과 에어컨 실외기가 놓여 있었고 깜빡거리는 형광등 하나가 어둡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연 일행은 그 골목 구석 콘크리트 기둥 뒤로 현우를 몰았습니다. 태연이 휴대폰을 꺼내 현우 앞에 들이댔습니다. 증거 다 있어. 변명하지 마. 화면에는 카페에서 찍힌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포옹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대학생 꼬시는 게 취미냐? 현우가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증거가 있는데 무슨 오해야? 태연이 현우에게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건 포옹이 아니라 인사였어요. 지연이는 제. 찰싹. 태연의 손바닥이 현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감히 이름을 불러? 아저씨가? 현우가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입술 끝이 찢어져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연 뒤에 친구 하나가 팔을 걷어붙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 이 새끼 좀 제대로 정리할까요? 현우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 신분증 확인해 보세요. 전 정말 지연이 아버지예요. 태연이 지갑을 낚아채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이름 강현우.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는 생년월일을 보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1981년생이라는 숫자를 보니 계산상으로는 44이 맞았습니다. 현우가 태연을 쳐다봤습니다. 태연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태연의 어깨 너머로 신분증을 들여다봤습니다. 형, 이거 진짜 같은데요. 그때 골목 입구 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지연이 숨을 헐떡이며 골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만해요. 우리 아빠라니까요. 골목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 깜빡이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태연의 친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신분증 진짜 같은데요. 태연이 현우와 지연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이목구비를 천천히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현우가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태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세요? 그의 목소리에서 아까의 기세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손등으로 턱의 피를 닦아냈습니다. 22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좀 어려 보이는 편이죠.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태연을 쳐다봤습니다. 한 명이 뒤로 한 발 물러섰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따라 움직였습니다. 태연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태연이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들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오해할 만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대학생 딸이랑 포옹하고 있으면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이니까. 포옹이 아니라 인사였다고 했잖아요. 현우가 태연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오해할 만하게 행동하신 것도
사실 아닌가요? 태연의 목소리에 변명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안 한다는 거예요? 현우의 눈빛이 더욱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연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제대로 고개를 숙이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듯 그는 어정쩡하게 입만 발싹거렸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 맞는데 상황이 그랬잖아요. 현우가 지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아, 집에 가자. 잠깐요. 태연의 급한 외침이 골목에 울렸습니다. 현우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태연이 서둘러 이어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내일 저녁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제발 기회 한 번만 주세요. 현우가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입술은 일자로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현우의 팔을 가만히 잡고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아빠, 평소엔 안 그래요. 기회 한 번만 줘요. 현우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골목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저녁 7시. 장소는 제가 정하죠. 네, 알겠습니다. 태연이 안도한 듯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표정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골목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태연의 친구들이 작은 목소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 진짜 아버지였네. 완전 망신이잖아. 신분증 확인부터 할 걸 그랬어. 태연이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가락 마디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골목벽을 쳐다봤습니다. 턱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강남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는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창밖 정원에서 들리는 물소리가 고요함을 더했습니다. 넓은 한옥 스타일 테이블이 방 중앙에 놓여 있었고 창 너머로 정원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우와 지연이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네이비 정장 차림이었는데 어제의 캐주얼한 모습과 달리 세련된 인상을 풍기고 있었고 얼굴의 상처는 화장으로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연이 부모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태연의 아버지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체격 좋은 남자였는데 손목에 찬 명품 시계가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는 샤넬백을 든 우아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연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현우입니다. 현우가 일어나 악수를 받았습니다. 현우를 바라보던 태연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연 씨 아버님이시라고요? 네, 세상에 정말 젊으시네요. 태연 아버지가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생 되시는 줄 알았습니다. 현우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태연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태연이한테 단단히 혼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상처까지 입히셨으니 태연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며 현우의 반응을 살폈는데 이내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병원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얼마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현우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현우를 바라보던 태연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고 그는 태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연이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웨이터가 들어와 첫 번째 코스 요리를 테이블에 놓자 태연 어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강 사장님은 무슨 일 하세요?
부동산 쪽입니다. 아,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요? 괜찮은 편입니다. 태연 어머니가 한 박자 쉬었다가 살짝 떠보는 투로 물었습니다. 혹시 빌딩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몇 개 있습니다. 태연 아버지가 재빨리 명함을 꺼내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수입차 딜러십을 운영합니다. BMW, 벤츠, 포르쉐 등등요. 그가 명함을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혹시 차 바꾸실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게요. 현우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태연의 주머니에서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태연이 슬쩍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러 개 들어와 있었습니다. 태현아, 밥 먹을 때 핸드폰 그만 봐. 어머니가 가볍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네. 태연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지만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현우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표정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연이 태연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다음 주에 같이 전시회 갈래요? 그때 약속 있어서. 태연이 건성으로 대답했는데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친구들이랑. 그럼 다음에 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으로 음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태연은 지연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태연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태연 아버지가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앞으로 두 집안이 좋은 관계로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가 태연을 힐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태연이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연 씨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건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진동이 아니라 벨소리였습니다. 태연이 난처한 표정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라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받고 오겠습니다. 태연이 핸드폰을 든 채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연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풀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핸드폰을 손에서 못 떼더라고요. 하하. 현우는 아무 대답 없이 물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연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었어요. 태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그를 쳐다봤는데 얼굴에는 짜증이 어려 있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식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태연의 부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현우가 일어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태연의 부모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습니다. 프라이빗 룸에는 현우, 지연, 태연만 남았습니다. 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잠깐, 현우의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프라이빗 룸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창밖 정원의 물소리만 고요하게 들려왔습니다. 태연이 문 쪽으로 향하던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아까 전화 누구한테 온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현우를 돌아본 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자친구 앞에서 다른 여자 전화 받는 건 예의가 아니죠. 다른 여자 아니에요. 친구였어요. 태연이 재빨리 대답했는데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연이한테 그 친구 이름 말해봐요.
현우가 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태연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오늘 당신을 계속 지켜봤거든요. 뭐려? 당신은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현우의 말이 방 안에 울렸고 테이블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지연이 놀라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현우가 태연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지연이가 말할 때마다 당신은 핸드폰만 봤어요. 지연이가 전시회 가자고 했을 때 당신 대답 기억나요? 약속 있어서. 그게 여자친구한테 할 말인가요? 그건 태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 당신이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라 독점욕이었어요. 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내 여자를 다른 남자가 건드렸다는 생각에 화가 난 거죠. 지연이가 슬퍼할까봐, 다칠까봐 걱정한 게 아니라. 태연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사랑 아닌가요? 내 여자 지키려는 게 지키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는 거죠. 차이를 모르겠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태연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지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아, 네. 아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행복해? 현우가 조용히 물었고 지연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답 안 해도 돼. 내 표정이 이미 답하고 있으니까. 현우가 다시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딸이랑 만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태연을 쳐다보던 현우의 눈빛에는 더 이상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태연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이건 협의가 아니에요. 통보예요. 지연이 의견은 안 들어보세요. 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딸은 23이에요. 성인은 맞죠. 현우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계를 계속 유지할 만큼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태연이 지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지연아. 너도 같은 생각이야?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오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와 지연이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진짜야? 우리 2년 동안 만났잖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다 의미 없어. 지연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의미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태연이 지연을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태연이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어제는 확인도 안 하고 사람을 때렸고 오늘은 사과 자리에서 여자친구보다 핸드폰이 더 중요했어요. 현우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행동인가요? 태연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문자도, 전화도, SNS도 전부요. 그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만약 계속 연락하면 그땐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법적으로요. 뭘로요? 태연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알죠? 요즘은 그것도 처벌 가능해요. 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태연이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자 현우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가자. 네. 아빠,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우와 함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연이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은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고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복도의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우와 지연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프라이빗 룸에는 태연만 홀로 남았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텅 빈 자리들을 비추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여전히 정원의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연이 의자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오후 3시 같은 카페에는 평일 오후에 느긋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릴 뿐 카페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현우와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노트북 화면을 현우 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 회사 어때요? 인턴 지원하려고요. 현우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좋은데? 여기 복지도 괜찮은 곳이야. 진짜요? 그럼 지원해볼게요.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한 달 전보다 훨씬 밝았고 목소리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카페 입구 쪽에서 종이 울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현우가 입구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태연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 전의 모습과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진 채로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며칠 감지 않은 듯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태연이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창가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태연이 주저하듯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던 현우가 지연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오빠,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현우가 태연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지연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건 당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태연이 현우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제발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알아요. 현우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럼 왜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기회는 이미 줬어요. 당신이 날려버렸고요. 한 번 실수했다고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우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 실수가 아니에요. 당신의 본성을 본 거죠. 사람의 본성은 위기 때 나와요. 당신은 이미 보여줬어요. 진짜 모습을. 현우를 바라보던 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아, 제발 나한테 한마디만 해줘.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고 한 달 전의 흔들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근데 전 이제 괜찮아요. 뭐, 지연을 바라보던 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진짜 힘들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지연이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는데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오빠랑 있을 때 항상 눈치 봤던 것 같아요. 태연이 입술을 떨며 지연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 기분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 오빠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연아, 좋은 사람 만나요, 오빠. 지연이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전 이제 괜찮으니까. 태연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지연은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줄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태연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는데 발걸음이 무겁게 바닥을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카페 안에는 다시 평온한 오후가 흘렀습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만 가끔씩 들려왔고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습니다. 현우가 손을 뻗어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아빠 덕분이에요. 지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고 두 사람은 다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계속 비쳐 들어왔습니다.